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동의백서 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건강동의백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저희의 기쁨이 되는 이 시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팔뚝이 예전 같지 않고 힘이 없어진 것 같다. 허벅지가 가늘어진 것 같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특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후에는 더욱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에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73세 김영숙 어르신께서는 작년에 대장 수술로 한 달간 입원하셨다가 퇴원 후 근육이 확 빠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다리 근육이 반토막이 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68세 박정호 어르신은 평생 고기를 잘 안 드셨대요. 소화도 안 되고 냄새도 싫고 해서 주로 나물 반찬이나 김치, 된장찌개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셨는데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고기는 여전히 입에 안 맞고 계란은 하루에 몇 개씩 먹기도 부담스럽고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태산이셨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시죠? 특히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입맛도 없고 고기 냄새만 맡아도 점점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넘어지기도 쉽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기나 계란 말고도 우리 시니어분들이 쉽게 드실 수 있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은 최고의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근감소증이라는 게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단백질하면 고기, 계란만 떠올린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고기보다 더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도 풍부하며 무엇보다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아이고, 두부가 뭐 특별한가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두부가 얼마나 대단한 단백질 식품인지 아시나요?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8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소고기 100g에 단백질이 대략 20g 정도 들어있는데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95%가 넘어요. 소고기는 아무리 잘 씹어 드셔도 흡수율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단백질 양으로 따지면 두부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특히 두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75세 이순자 어르신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매일 아침 두부 반모를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근육량이 2kg이나 늘었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두부를 드실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냥 찬 두부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데워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도 충분해요. 그리고 두부를 양념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좋지만 참기름과 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면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또 두부를 으깨서 계란 대신 스크램블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듬뿍 넣어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에이, 콩나물이 무슨 단백질 음식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콩나물 100g에 단백질이 3g이나 들어있어요. 적은 것 같지만 콩나물은 한 번에 많이 드실 수 있잖아요. 콩나물국 한 그릇이면 콩나물을 200g은 거뜬히 드시게 되니까 단백질 6g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피로 회복에 정말 좋아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기력 회복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콩나물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콩이 발하면서 비타민C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C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70세 정명자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콩나물국을 드시는데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콩나물 요리할 때는 뚜껑을 열지 마세요. 비타민C가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콩나물 머리 부분에 영양소가 더 많으니까 머리는 떼지 마시고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해요. 100g당 단백질이 무려 40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 게다가 검은콩의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검은콩을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줌, 대략 30g 정도만 드셔도 단백질 12g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78세 김태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검은콩을 한 줌씩 드시는데 검은콩을 미리 삶아서 냉동실에 소분해서 보관하신대요. 아침마다 한 봉지씩 꺼내서 해동시켜 드시니까 정말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은콩을 삶을 때는 소금을 약간 넣으면 더 부드럽게 삶아지고 삶은 물은 버리지 마시고 차처럼 드시면 좋아요. 그 물에도 영양분이 많이 우러나 있거든요. 또 검은콩을 갈아서 두유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도 좋지만 집에서 직접 만들면 더 진하고 고소해요. 믹서기에 삶은 검은콩과 물을 넣고 갈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도 않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설탕 대신 꿀을 조금만 넣거나 아예 안 넣고 드셔도 충분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연어입니다. 아니, 생선도 고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연어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연어는 지방이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오메가3 지방산이라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지방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죠. 연어 100g에 단백질이 20g이나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이 정말 부드러워서 씹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연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이신데 연어를 일주일에 2번만 드셔도 비타민 D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71세 박영희 어르신은 연어를 구워 드시기 부담스러우셔서 연어 통조림을 사서 드신대요. 연어 통조림도 영양가는 똑같으니까 부담 없이 드시면 좋습니다. 김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고 그냥 밥 위에 올려서 비빔밥처럼 드셔도 맛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가 아니라 그릭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습니다. 100g당 단백질이 10g이나 들어있어요. 게다가 유산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76세 최순자 어르신의 사연인데요. 처음에는 그릭 요거트가 너무 진해서 먹기 힘들었는데 꿀을 조금 넣고 견과류를 뿌려 드시니까 정말 맛있더래요. 매일 오후 3시쯤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 한 컵씩 드시는데 그 후로 변비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릭 요거트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과일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 어떠신가요? 두부, 콩나물, 검은콩, 연어, 그릭 요거트.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두 소화가 잘 되고 우리 입맛에 맞으며 구하기도 쉽고 조리하기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백질 음식을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략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두부와 콩나물국, 점심에는 검은 콩밥, 저녁에는 연어구이,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단백질만 드신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 들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3세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번씩 3세트,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채널 구독자이신 79세 이만수 어르신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봄에 폐렴으로 2달간 입원하셨는데 퇴원하실 때 체중이 10kg이나 빠지셨대요. 대부분 근육이 빠진 거였죠. 걷는 것도 힘들고 숟가락 드는 것도 버거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두부 반모, 검은 콩 한 줌, 그릭 요거트 한 컵을 꾸준히 드시면서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셨어요. 6개월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근육량이 5kg 늘어나셨고 이제는 손자들과 축구도 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대요. 병원에서 검사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신다고 하더라고요. 80세 가까운 나이에 이렇게 근육량이 늘어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병원에 자주 간다고, 소화력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씩만 드셔보시고 몸에 맞는 걸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단백질 음식을 드실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두부 드실 때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를 곁들이시고 검은 콩 드실 때 귤이나 오렌지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연어 드실 때는 레몬을 뿌려 드시는 그것도 같은 이유예요. 이제 실전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들어도 실천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식단표를 간단하게 짜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두부 된장찌개에 밥, 점심에는 콩나물 비빔밥, 저녁에는 검은 콩밥에 생선구이,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 화요일 아침에는 검은 콩 두유와 토스트, 점심에는 두부김치, 저녁에는 연어 샐러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프로틴 파우더, 단백질 보충제는 어떠냐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시다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입맛이 없으시거나 치아가 불편하셔서 씹기 힘드신 분들은 보조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다만 프로틴 파우더를 고르실 때는 꼭 시니어용으로 나온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반 운동선수용은 우리 어르신들께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단백질 섭취하시면서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그래요. 82세 박순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작년에 대퇴골 골절로 수술하신 후 거의 못 걸으실 정도로 근육이 약해지셨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소개한 단백질 음식들을 꾸준히 드셨는데 처음 2달은 정말 힘드셨대요. 그런데 3개월째부터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답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90세가 되어도 근육은 자극을 주면 성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검은콩 한 봉지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네요. 바로 조리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맛이 없으면 꾸준히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쉽고 맛있는 레시피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고소한 두부 스테이크 만드는 법이에요. 두부를 1cm 두께로 썰어서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세요.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그 다음 간장 2숟가락, 올리고당 1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을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요. 구운 두부 위에 이 양념장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우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고기 못지않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74세 김정숙 어르신은 이 두부 스테이크를 손자들이 더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영양 만점 콩나물밥이에요. 쌀을 씻어서 밥솥에 넣고 그 위에 콩나물을 수북하게 올려주세요. 물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넣으시고요. 양념장은 간장 3숟가락, 고춧가루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깨소금, 파 썬 것을 섞어서 만들어요. 밥이 다 되면 양념장을 넣고 비벼 드시면 됩니다.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여기에 계란 프라이 하나 올려 드시면 단백질 보충은 완벽. 세 번째, 검은콩 영양죽입니다. 이건 정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 검은콩을 하룻밤 불려서 삶아주세요. 삶은 검은콩과 밥을 1:1 비율로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서 끓여주세요. 뭉근하게 끓으면 믹서기로 갈아주시고 다시 한번 끓이면서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부드럽고 고소한 검은콩죽 완성! 77세 이영자 어르신은 항암 치료 중에 이것만 드실 수 있었는데 이 죽 덕분에 체력을 유지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 연어 주먹밥이에요. 통조림 연어를 준비하세요. 연어를 잘게 부수고 마요네즈 조금, 후추 약간 넣어서 섞어주세요. 따뜻한 밥에 이 연어를 넣고 동그랗게 주먹밥을 만들어요. 김으로 싸서 드시면 더 맛있고요. 한 입 크기로 만들어 두면 입맛 없을 때도 하나씩 집어먹기 좋아요. 다섯 번째, 그릭 요거트 파르페입니다. 투명한 컵에 그릭 요거트를 한 숟가락 넣고 그 위에 견과류나 그래놀라를 뿌려요. 다시 요거트 한층, 그 위에 베리류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올려요.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면 보기에도 예쁘고 영양도 만점이에요. 80세 최영희 어르신은 손녀가 만들어준 이 파르페를 먹고 나서 그릭 요거트의 매력에 빠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단백질 음식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매일 같은 방법으로 드시면 질리니까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혼자 사는데 이런 거 해먹기 귀찮아요. 장 보러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요? 돈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맞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실용적인 팁들을 준비했어요. 먼저 장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요즘은 온라인 장보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스마트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정기 배송 신청해 두세요. 두부는 일주일에 3모, 콩나물은 2봉지, 검은콩은 한 달치 한 번에 주문하시면 됩니다. 연어 통조림도 박스로 사두시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그릭 요거트는 대용량으로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2주는 거뜬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하세요. 예를 들어 검은콩은 한 번에 500g 정도 삶아서 한 끼 분량씩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두부도 한 모를 사등분해서 하나씩 랩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어요. 78세 독거 어르신이신 장기수 할아버지는 일요일마다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놓으신대요. 두부조림, 콩나물 무침, 검은 콩조림을 한 번에 만들어서 소분해 두시니까 평일에는 밥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께도 희소식이 있어요. 사실 제가 소개한 음식들이 고기보다 훨씬 저렴해요. 두부 한 모가 2,000원, 콩나물 한 봉지가 1,500원,
검은 콩 500g이 5,000원 정도예요. 이걸로 일주일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소고기 200g 가격으로 일주일치 단백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하세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노인 영양 지원 사업이 있어요. 소득 기준에 해당하시면 영양 보충 식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팁.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함께 장보고 요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르신 5분이 모여서 근육지킴이 모임을 만드셨대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장보고 단백질 요리를 만들어 나눠 드신다고 해요. 혼자 하면 귀찮지만 함께 하면 재미있고 외로움도 달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고 포기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가는 시대예요. 70세면 아직 15년이 남았고 80세여도 5년이 남았어요. 이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느냐, 병원 신세를 지며 보내느냐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는 86세 정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83세에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완전히 의욕을 잃으셨어요. 밥도 대충 때우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대요. 그러다 결국 근감소증으로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죠.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휠체어 신세를 질 거라고 하셨대요. 그때 할머니의 딸이 저희 채널 영상을 보여드렸고 할머니는 결심하셨어요. 휠체어는 절대 안 돼. 내 발로 걸어서 남편 산소에 가야지. 그날부터 매일 두부 반모, 검은 콩 한 줌, 그릭 요거트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입맛도 없고 씹기도 힘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3개월 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어요.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지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지 않더래요. 6개월 후에는 혼자서 버스도 타고 시장도 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1년 후 드디어 남편 산소에 혼자 힘으로 걸어 올라가셨답니다. 지금도 매일 두부와 콩나물, 검은 콩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가 들어요.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좀 도와주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꺼이 도와드릴 거예요. 장보기를 도와달라고 하세요. 단백질 음식 만드는 걸 함께 해달라고 하세요. 손주들과 함께 요리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한 5가지 단백질 음식, 두부, 콩나물, 검은 콩, 연어, 그릭 요거트. 이 음식들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3개월 안에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힘이 나고 활력이 돌아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두부 못 드셨으면 내일 드시면 되고 이번 주 검은 콩 못 드셨으면 다음 주에 드시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하면서 살 것인가? 건강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 것인가?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인가? 당당한 어르신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신 거예요. 변화의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세요. 지금 당장 메모지를 꺼내서 적어보세요. 내일 아침 두부 반모 먹기, 장 볼 때 콩나물 사기, 검은 콩 1봉지 사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부터 100일 동안
근육 지킴이 챌린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 음식 하나 이상 드시고 간단한 운동 10분 하기. 이것만 100일 동안 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댓글로 나도 시작한다라고 적어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해요. 참,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당뇨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고혈압 약 먹는데 상관없나요? 네, 대부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 조절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겠죠.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상담 받으세요. 또 매일 같은 음식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도 하시는데 제가 소개한 5가지를 돌아가면서 드시고 조리법도 바꿔가면서 드시면 전혀 질리지 않아요. 월요일은 두부조림, 화요일은 두부전, 수요일은 두부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제 어머니도 78세이신데 작년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식사하시고 운동하시더니 병원 가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전에는 한 달에 2~3번은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는 정기 검진 때만 가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려줬니?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죠. 두부가 좋다는 건 다 알아요. 콩나물이 영양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막상 챙겨 먹기는 귀찮고 고기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근육이 다 빠진 후에야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하루에 0.1g씩이라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부터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시면 그 감소를 막을 수 있고 오히려 근육을 늘릴 수도 있어요. 90세 할머니도 근육 운동하면 근육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건강동의백서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행복하게. 이 말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야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두부 한 조각을 드시는 것은 단순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거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84세 김영호 어르신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동의백서님, 저는 작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밥도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동의백서님의 이 영상을 보게 됐고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두부 사는 것도 귀찮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하니 분명 잔소리하면서도 챙겨줬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두부 반모, 콩나물국, 검은 콩밥을 먹은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걷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등산도 가고요. 무엇보다 제 딸이 아빠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두부 한 조각으로 시작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친구, 건강동의백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